유교 만국론. 성리학으로 대표되는 유교가 사상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일제에 강제 합병되는 등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주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질어질해 보이는 이 주제.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 뉴스룸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도서관장 백문이 제기하는 문제. 우리에게 공자란 어떤 의미인가? 우선 유교만국론에 대한 유래와 현재의 상황부터 알고 가자. 이 주장은 구한 말부터 일제 강점기 시기 신채호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에게서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다만 현대에는 이것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정부의 과도한 문화검열,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요, 사회 지위와 나이에 따른 갑질 문화 등등 한국에서 나타난 온갖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을 유교와 연관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탈레반, 나치, 적폐, 수구 등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유교를 광적으로 비난하는 것일까? 이들이 유교를 비판할 때 말하는 키워드, 이른바 꼰대 문화로 지칭되는 그릇된 행위들이다. 그럼 원래 유교의 습성이 이런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공자는 인 개념을 주장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주장했고, 맹자는 역성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반박과 타도를 주장하였다. 주자는 나날이 새롭게 하라는 내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할 것을 얘기하였다. 심지어 어떤 유교 경전을 뒤져봐도 제사상에 이 음식 저 음식을 꼭 올려야 한다는 상다리 부러지는 그런 제사상의 매뉴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유교 문화를 오해하고 있을까? 조선 전기, 사, 농, 공, 상 이 네 가지로 나뉘는 전통 질서 속에서 선비 혹은 사대부라 불리는 사하 계층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배운 것을 근본으로 삼아 정치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외란과 호란 이후의 조선 후기, 학문의 목적이 자기 수양이 아닌 과거 시험만을 목표로 하는 선비들이 많아지고 신분으로 대표되는 족보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가 되면서 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이들이 마치 원래 양반과 사대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짜 전통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그 전통들은 일반인들에게 왜곡되고 와전되면서 한국 현대사의 바쁜 흐름으로 인해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도 없이 오늘날까지 고착화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학의 탈을 쓴 그릇된 전통, 유교 만국론의 실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래 취지에서 뒤틀려버린 가짜 전통을 마치 유교의 본질이자 정수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오해의 원인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교, 더 나아가 고전과 인문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키워드는 해석에 있다. 고전의 텍스트들은 이것이 쓰이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기록된 것들이고 당연히 지금에서 읽어보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들이 말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접근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하여 토론하며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유교의 큰 상징이 공자라는 인물은 이른바 꼰대 문화라 불리는 온갖 악습과 적폐의 상징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통찰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위대한 스승 중의 한 명인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유교 만국론을 외치는 이들에게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자아 성찰과 자기 비판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맹목적인 자기 혐오는 제자리 걸음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자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하며 건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자, 더 나아가 인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